부모님 눈물 흘렸어요. 장민호, 부모님께 드리는 비밀 생일 선물. 선물의 가치가 공개되자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 새벽 공기는 아직 한여름의 열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기자들의 셔터 소리와 팬들의 숨죽인 환호가 서초구의 한 고급 주택가를 달궜다. 길게 늘어선 검은 승합차 행렬, 꽃다발을 들고 눈물을 훔치는 중장년 팬들, 그리고 호기심 어린 방송 카메라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트로트 스타 장민호가 부모님께 비밀리에 준비한 생일 선물, 약 20억 원대의 신축 주택. 하지만 가격표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집은 지난 48년간 두 어깨로 가족을 지탱해온 부모님의 눈물을 한순간에 쏟아내게 만든 사랑의 요새였다. 선물 공개 하루 전만 해도 언론은 아무것도 몰랐다. 오직 100여 명의 팬클럽 미노트 핵심 운영진만이 보안각서에 서명하며 이 프로젝트를 지켜봤다. 그들은 입을 다문 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비밀이 터지는 순간을 기다렸다. 시간은 거슬러 1977년 부산 영도. 만원버스 안에서 귤 상자를 들고 어려운 살림을 꾸리던 어머니가 흘린 땀방울의 의미를 장민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세 아이 중 막내였던 그는 동생만은 굶기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철칙 덕분에 단 한 번도 식판을 비우지 못한 적이 없었다. 대신 학창시절 그는 분식집 설거지, 만화책 대여점 아르바이트, 심지어는 고등학교 축제 때 MC를 자청해 치킨 할인 쿠폰을 받아오며 가족의 살림에 보탰다. 학교를 마치면 바로 연습실로 달려가 마이크 앞에서 속삭이듯 노래를 불렀는데 녹슨 철문 사이로 들리던 거친 파도 소리가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삼켜버리곤 했다. 그럼에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언젠가 부모님의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었다. 1997년 20살의 장민호는 아이돌 그룹 유비스로 데뷔한다. 화려하게 조명을 받는 듯했지만 빛은 오래가지 못했다. 계약 해지, 팀 해체, 잔인한 악플, 방송국 계단에 쪼그려 잠을 청하던 새벽까지 잇따랐다. 특히 어느 음반사 사무실에서 노래도 안 되고 얼굴도 평범하다는 모진 말을 들은 날, 그는 마지막 희망처럼 품었던 CD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울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마주한 것은 아버지의 주름진 손등과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였다.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려주던 부모님을 보면서 그는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내가 포기하면 이분들의 삶이 눈물로 덮인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무명 10년차 2007년 그의 통장 잔액은 세 자릿수로 추락했다. 편의점 도시락을 사기 위해서는 동전을 긁어 모아야 했다. 그런데도 그는 노래를 놓지 않았다. 소규모 행사장에서 하루 3번, 기획사 없는 무대에도 서며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귀에 새겼다. 그러다 2011년 트로트로 전향. 젊은 사람이 왜 트로트를 하냐던 반응이 서려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노래로 승부하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실이 2020년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기적 같은 탑 6 진출이었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던 결승 무대에서 그는 부모님을 향해 큰 절을 올렸고 중계화면 속 전국의 안방은 동시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2025년 9월 그의 계획은 시작됐다. 팬들에게조차 철저히 숨긴 프로젝트명 해피하우스 486. 사는 가족의 숫자, 8은 무한대의 사랑, 6은 탑 6을 의미한다. 그는 전국 투어로 벌어들인 수익, 광고 모델료, 그리고 새 앨범 인쇄 중 일부를 비밀 계좌로 옮겼다. 설계 단계에서는 친환경 자재를 고집해 부모님이 알레르기 걱정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했다. 거실 천장은 시야를 트이는 6m 높이로 뚫어 마치 콘서트홀 같은 울림을 준다. 부엌은 어머니가 오래도록 편히 요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이동식 조리대를 설치했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LP 턴테이블 룸을 따로 마련했다. 무엇보다도 예술품처럼 벽면을 가로지르는 스크린에는 그의 첫 데뷔 무대 영상과 최근 콘서트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돼 아들의 성장사를 음악으로 경험할 수 있게 했다. 드디어 깜짝 파티 당일. 가을 햇살이 참나무 울타리를 비추던 오후 2시, 장민호는 눈가를 적신 채 부모님의 손을 잡고 현관 앞까지 걸어왔다. 초인종 대신 설치된 AI 음성인식 문이 그의 한 줄 멜로디를 감지하자 문이 열렸고 환한 조명이 부모님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부터는 제 무대가 아니라 두 분의 무대예요.
그 말과 동시에 천장에서 흰 꽃잎이 비처럼 떨어졌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야, 이게 뭐니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 뒤를 토닥이더니 끝내 터져나오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장민호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속에는 금빛 열쇠와 함께 손편지가 있었다. 두 분이 제게 주신 집이 제 마음이라면 이 집은 두 분께 드리는 제 마음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어내려가던 어머니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방울져 천연목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비밀 선물이 알려진 것은 그 다음날 새벽 SNS를 통해 팬클럽이 올린 단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다. 삽사인 해피하우스 486 해시태그와 함께 꽃잎이 흩날리는 것이를 배경으로 세 사람이 손을 잡은 사진이었다. 불과 30분 만에 댓글 1만 개가 폭주했다. 이래서 우리가 민호를 사랑하지. 효도는 가슴이 시키는 거네요. 같은 문장들이 타임라인을 뒤덮었다. 방송국 아침 뉴스는 긴급 속보 자막을 내보냈고 경제지는 효심이 만든 20억 원의 가치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광고업계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다. 한 생활가전 브랜드는 부모님께 꼭 필요한 효도 패키지를 기획하며 모델로 장민호를 전격 검토하기 시작했고, 국내 굴지의 보험사는 당신의 사랑을 지켜드립니다라는 새 광고 콘셉트를 그에게 제안했다.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트로트 스타 개인사가 팬덤 문화를 넘어 사회적 윤리 담론으로 확장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부 팬들은 장민호의 이름으로 노인복지관에 쌀 1,000사포를 기부했고, SNS에서는 부모님과 인증샷 챌린지가 급속히 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모님을 위해 소소한 선물을 준비했던 경험담이 쏟아지며 효심 릴레이가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히 스타 한 사람의 미담이 아닌 세대를 관통하는 가치 재발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보여준 조용한 준비의 힘이었다. 익명의 설계사, 보안을 지켜준 팬클럽,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을 지켜준 매니지먼트 팀까지. 그는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에도 끊임없이 부모님을 생각했고 성공의 무게를 사랑으로 환산해 돌려주었다. 한 음악평론가는 장민호가 쏘아올린 작은 집 한 채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값진 트로피일지 모른다고 적었다. 밤이 깊어지자 새 집의 전면 창호에 노을빛이 내려앉았다. 부모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아들의 노래를 배경음악 삼아 첫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팬들이 보내온 LED 풍선이 은은히 빛나고 멀리서는 장민호의 히트곡 후렴구를 합창하는 이웃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조금은 효도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눈물을 삼켰고 아버지는 굽은 허리를 펴고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민호야, 저 불빛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거야.